사원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KB손해보험 지원자 한민우입니다. 오늘 KB손해보험 교육인데 또 공교롭게 우리 또 오세훈 매니저가 교육이라서 저기 지금 수원에 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대직 매니저들 이렇게 또 대기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또 설계 맡겨주시면 또 성심성의껏 또 응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B손해보험 7월 영업 전략 시작할 텐데요. 팀장님들 먼저 저기 날도 더운데 수박 한 뒤 사왔습니다. 교육 끝나고 저 수박 드시면서 또 달달한 하루 보내시면 좋겠고요. KB손해보험 7월 영업 전략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팀장님들 6월 달에 KB손해보험을 비롯한 여러 회사에서 보험료 인상됩니다. 빨리 지금 6월 달에 팔 거 있으면 빨리 마무리하세요. 이런 이야기 했었죠.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저기 우리 우상부 실장님 몇 번 전화 와가지고 진짜 보험료 오르나 안 오르나 빨리 말해라 막 이렇게 계속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진짜 오르나 안 오르나 궁금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7월 달이 됐으니까 보험료 올랐던가 안 올랐던가 뭐 결정 났겠죠? 올랐을까요? 안 올랐을까요? 내렸다. 자 근데 팀장님들 요 보세요. 자 요거 이제 6월 달에 KB손해보험에서 이렇게 홍보했던 리플렛인데 보험료 인상 이렇게 딱 적어놨죠. 근데 KB손해보험이 거짓말은 안 해요. 자 보세요. 요 작은 글씨로 실손 재물 포함해서 보험료 인상 요래 적어놨죠. 실손하고 재물만 보험료 올랐습니다. 딴 거는 안 올랐습니다. 오히려 어떤 상품은 보험료가 내려갔다. 오텐텐 플러스 건강보험, KB손해보험이 자랑하는 대표적인 건강치의 상품인데 이 상품은 오히려 보험료가 13%까지 저렴해졌다. 그래서 암, 내심, 진단비나 치료비 담보, 간병인 사용일당, 질병 종수술비 이런 담보들 오텐텐 건강치의 상품에서 보험료가 저렴해졌으니까요. 오늘 꼭 한번 설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험료가 오르지 않았다. 오히려 저렴해졌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은요. 팀장님들이 저한테 전화 주셔서 많이 질문 주셨던 것들 좀 정리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 사이사이에 또 KB손해보험에서 또 강점이 있는 도움이 되는 그런 담보들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팀장님들한테 전화 이렇게 받으면서 대표적으로 질문 많이 받았던 게 이 담보 해외에서 보상돼요. 저 담보 해외에서 보상돼요. 이 질문을 되게 많이 들었는데 오늘 제가 요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이제 해외에서 보장되냐 보장되지 않느냐 헷갈릴 일 없습니다. 자, 팀장님 먼저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분류할 수 있는데 해외에서 보장되는 담보와 그렇지 않은 담보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옛날 건 되죠. 근데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실손담보와 정액담보로 나눌 수 있는데 기본적인 개념에서 이런 특이한 케이스 빼고 실손담보는 해외에서 보장이 안 되고요. 정액담보는 해외에서 보장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실손보험이 해외에서 보장이 안 되는 이유가 있으니까 안 될 거고 정액담보는 되는 이유가 있으니까 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그 원칙, 해외에서 보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원칙을 딱 이제 알고 있으면 헷갈릴 일이 없다는 겁니다. 자, 팀장님들 실손보험은 왜 해외에서 보장이 안 될까요? 아시나요?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건강보험 적용 여부에 따라서 실손보험이 보장이 결정되는데 이 건강보험이라는 건 결국 국내의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어떤 치료를 받았는데 실손해서 보장을 하려고 해도 이게 급여치료인지 비급여치료인지 법정 비급여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손은 해외에서 보장이 안 된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정액담보는 이런 국제적으로도 어떻게 통용될 수 있는 어떤 기준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암진단비, 질병수술비, 골절진단비 등등 이런 것들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정액담보 중에서도 보장이 안 되는 케이스가 몇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원칙입니다. 국내의 기준을 따르는 담보들이 있어요. 정액담보 중에. 어떤 담보냐면 대표적으로 상급 종합병원 암주요 치료비 또는 비급여 암주요 치료비. 자, 상급 종합병원 암주요 치료비란 담보는요.
상급 종합병원이라는 국내 의료법에 의해서 뭐 베드 수가 몇 개고 저기 병실이 몇 개고 진료 과목 수가 몇 개고 이런 것들을 만족하는 병원이 상급 종합병원이 되잖아요. 근데 그 기준은 국내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해외에서 어떤 암 치료를 받았는데 상급 종합병원 암주요 치료비에서 뭐 보장받을 수 있느냐? 그거는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비급여도 마찬가지죠. 이 비급여라는 단어 자체가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해서 국내의 기준을 따르는 단어이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보장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해서 실손은 기본적으로 안 된다. 근데 뭐 1세대 실손 같은 경우에 해외에서 한 40% 된다. 뭐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고, 정액담보는 기본적으로 되는데 다만 국내의 기준을 따르는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는 담보들은 해외에서 보장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드렸고, 자, 그리고 이 상급종합병원 암주요 치료비 또는 비급여 암주요 치료비 이런 단어들이 나온 김에 팀장님들이 또 헷갈려 하시는, 전화 많이 주시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암주요 치료비 갈로 열고 종합병원이란 담보를 가입했어요. 가입하고 예를 들어서 상급종합병원에서 암 치료, 암 수술을 받았다. 그러면 요 담보에서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을 수 있죠. 그죠? 이거 너무 쉽죠? 그죠? 근데 또 요 병원의 어떤 개념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받을 수 있다. 자, 그리고 또 요 질문도 드려볼게요. 근데 만약에 그 수술이 비급여 암 수술이다. 그럼 요 담보에서 보장될까 안 될까요? 보장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될까요? 될까요? 그죠? 됩니다. 맞죠? 그래서 요게 요새 이제 보험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이 병원의 구분에 따라서 보장되는 담보가 있고 안 되는 담보가 있고 치료 종류에 따라서 되는 담보가 있고 안 되는 담보가 있는데 그 개념을 좀 정리해 볼게요. 자, 먼저 병원을 좀 구분해 보겠습니다. 먼저 상급 종합병원이라는 병원이 있어요. 대구에는 뭐 대표적으로 대구 카톨릭대학병원 또는 성서의 계대 동산병원, 요런 데가 성서계대병원, 요런 데가 상급 종합병원이죠. 근데 이 상급 종합병원은요, 종합병원이랑 비교해 봤을 때 각각 떨어져 있는 개념이 아니라 종합병원 안에 속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종합병원 안에서 여러 병원들이 있는데 더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한 애들이 상급이란 단어를 달 수 있다.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꼭 기억하셔서 종합병원, 대구에는 대표적으로 천주선산병원, 파티마병원 요런 데가 종합병원이고 그 내에서 더 까다로운 조건을 갖췄을 때 상급 종합병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암주요 치료비 종합병원이라는 담보를 가입했다면 종합병원 안에 속하는 병원에서 치료받으면 다 보장된다는 뜻이잖아요. 그 말인즉슨 상급종합병원도 보장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되고 시작은 일반 병원이겠죠. 뭐 일반 병의원부터 출발해서 병의원들을 포함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다 포함해서 일반 병원인데 그 중에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하면 종합병원, 종합병원 안에서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하면 상급종합병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치료도 구분해 볼게요. 치료는 심플해요. 그냥 급여냐 비급여냐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병원처럼 급여나 비급여가 어느 뭐 파트에 속하는 게 아니라 각각 분리되어 있다. 1 아니면 2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담보명에 뭐 급여 치료다, 비급여 치료다 요래 적혀 있으면 그 치료만 보장이 된다. 요래 보시면 되고, 아무 이름이 안 적혀 있다. 그러면 급여 비급여 상관없이 싹 다 보장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요새 비급여 암주요 치료비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영업을 많이 하잖아요. 특히 타사에서는 뭐 비통치란 이름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비급여와 관련된 이 비급여 치료와 관련된 담보들, 좋은 담보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KB만의 어떤 또 포인트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제목을요, 타사의 비통치보다 더 좋은 KB손해보험의 비급여 암주요 치료다,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어요. 자, 이게 이제 뭐냐면 팀장님들 아시겠지만 지금 여러 회사에서 비통치라는 담보를 운영하고 있죠. 저 빨간색 회사가 뭐 비통치라 해가지고 가입금액 얼마 적어놨죠? 1억 적어놨죠.
뭐 저 현대해상에서 뭐 8천 적어놓고 뭐 삼성에서도 삼성화재도 뭐 비통치해가 1억인지 8천인지 뭐 그래 저거가 판매하잖아요. 그러니까 팀장님들이 KB 손해보험에는 이 비통치라는 담보 없잖아. 너네는 1억 보장되는 담보 없잖아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KB 손해보험에도 이런 담보들이 있어요. 이런 담보들이 있어서 이거를 다 합쳐 놓으면 1억이 보장되고 8천이 보장되는데 KB 손해보험이 하여튼 답답한 게 홍보를 할 줄 몰라갖고 이거를 한 일에 어렵게 적어놨어요. 팀장님들 헷갈리게. 그래가 제가 장기 상품 파트에 본사에 전화해가지고 아니 이거 우리가 굳이 이래 어렵게 적어놔가 오해를 살 필요 있느냐. 다른 회사는 비통치 1억이라고 딱 적어놔가지고 요 담보를 가입했을 때 최대 1억을 받을 수 있구나. 팀장님들이 쉽게 이해를 하는데 KB손해보험은 1,000만원씩 적어놨어요. 가입금액이 5,000만원씩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팀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야 너거는 1,000만원밖에 보장 안 되잖아. 다른 회사는 1억 보장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현장에서 이거를 해명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사에 아니 이거 너무 굳이 이거 너무 생산성 떨어진다. 빨리 우리도 1억을 만들자라고 제가 한 100번은 건의했어요. 그 부서에. 근데 그 본사 것들 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마음을 달리 먹었습니다. 그냥 이 본사들한테 아무리 소리쳐봤자 이거 안 먹히고 그냥 내가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팀장님들한테 설명드려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번 달에 제가 요 세 가지 담보를 완전 파헤쳐 볼게요. 오늘 파헤쳐서 팀장님들이 결론적으로 KB손해보험의 이 비급여 암주요 치료비 담보들이 타사보다 더 좋네 오히려 이렇게 느끼실 수 있도록 해볼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담보가 세 가지가 있어요. 비급여 암주요 치료비 플러스라는 담보가 있는데 이 담보는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수술, 방사선, 약물 요 세 가지 치료를 연내에 치료별로 각각 보장해요. 가입금액 1,000만원 넣었을 때 요런 세 가지 치료, 비급여 치료를 연내에 다 받았다. 얼마 받을 수 있죠? 3,000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런 특징이 있고 근데 다만 단점도 있어요. 요 담보는 유사암을 4가지 중에 2가지만 보장합니다. 갑상선암이랑 기타 피부암만 보장을 하는데 그마저도 가입금액의 20%까지만 보장을 해요. 자, 그러면 다빈치 로봇 수술을 비급여니까 다빈치 로봇 수술을 갑상선암일 때 받았다. 그럼 얼마 나올까요? 200 나오겠죠. 고래 되는 겁니다. 20%니까. 맞죠? 고래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담보 한번 볼게요. 비급여 암 특정 주요 치료비 플러스라는 담보입니다. 이 담보는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자, 암 특정 주요 치료니까 암 치료들 중에 다 보장하겠다라는 건 아니고 몇 가지 특정된 치료들을 골라서 보장하겠다 요래 되는 겁니다. 그 치료가 뭐냐면 수술 중에서는 다빈치 로봇 수술이고요. 약물 치료는 표적항암이랑 면역항암입니다. 표적항암, 면역항암. 그리고 방사선 치료는 양성자 방사선을 치료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 담보처럼 연내에 치료별로 각각 보장한다. 요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4가지 치료를 보장하는데 여기 1가지 특징이 있어요. 요 담보는요 치료별로 보장하는 이 퍼센테이지가 달라요. 뭐냐면 다빈치 로봇 수술은 1,000만원 가입했다. 그럼 가입금액의 100%를 보장합니다. 1,000만원 보장하는 거죠. 자, 근데 표적항암, 면역항암, 양성자 방사선은 각각 가입금액의 300%를 보장한다. 3,000만원을 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자, 우리 그 항암 약물 치료 중에 키트루다라는 약물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키트루다라는 약물. 그 약물이 표적항암이면서 면역항암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왜 저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처럼 표적항암 안에 면역항암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근데 그 키트루다라는 애가 표적항암 안에도 속하지만 면역항암에도 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면역항암 그 키트루다 치료를 받았다. 그럼 돈이 얼마 나오냐면 연내에 각각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표적에서 3,000, 면역에서 3,000에서 6,000이 나간다. 요래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다. 그리고 요 담보도 단점으로 갑상선암과 기타 피부암을 20%까지만 보장을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담보, 요 담보는요, 요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술, 방사선, 약물 이 3가지를 보장하는데 이 담보는 위의 담보랑 다르게 연내에 이 3가지 치료를 다 받았더라도 한 번만 보장해요. 한 번만. 이 담보 별로 안 좋죠? 이 담보는 옛날 담보예요. 옛날 담보고 지금 이거
치료별로 각각 보장하는 게 훨씬 좋은데 이거 왜 남겨놨느냐? 왜 남겨놨냐면 갑상선암과 기타 피부암을 가입금액의 100%를 보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설계 매니저가 오소연 매니저가 비급여 암주치를 담아주세요 하면 요 세 개 담보를 항상 같이 넣어줘요. 왜냐면 여기에 있는 이 단점을 상쇄하기 위해서 요 담보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점을 상쇄하기 위해서 요 담보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요거는 특정 치료들에 대해서 가입 금액을 더 높게 운영하기 때문에 요건 또 요거대로 필요한 담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식으로 세팅을 해서 우리가 안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게 예를 들어 키트루단 치료 받잖아요. 키트루단이라는 치료를 받았다. 여기서 1,000만 원, 여기서 6,000만 원, 여기서 1,000만 원에서 8,000만 원 나와요. 타사가 말하는 그 8,000만 원이 KB에서도 나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이 타사의 비통치라는 이런 보기 좋은 담보가 있는 건 맞아요. 근데 KB 손해보험에서도 그에 밀리지 않는 좋은 비급여 암주요 치료 담보들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라는 거니까 이거 꼭 기억하셔서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 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김에 플랜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 플랜이 이런 플랜입니다. 제가 이름도 지었어요. KB 손해보험의 비갱신 비급여 암 치료 여성 추천 플랜 요래 딱 지었습니다. 제가 요걸 완성하고 나니까 제 스스로 너무 대견하더라고요. 내가 이런 걸 만들었다고 싶더라고요. 지금 잘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잘 만들었길래 지금 이 지점장이 지가 지 입으로 이렇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3테노 고당지 20년나 90세 만기 무해지로 남면 미적용으로 세팅했습니다. 남면 미적용에 너무 저거 걸려하지 마세요. 왜냐면 어차피 보험료가 싸기 때문에 큰 돈 받을 거 생각하면 그거 뭐 만 얼마 이거 요렇게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담보가 어떤 게 들어가냐면 첫 번째로 앞에서 말씀드린 그 비급여 암주요 치료 시리즈 3가지를 넣었어요. 거기에다가 추가로 비급여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담보들이 있습니다. 비급여 항암 약물, 비급여 항암 방사선, 비급여 표적 항암, 그리고 중이타 치료는 기본적으로 비급여죠.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했어요. 그랬을 때 만약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 키트루다라는 면역항암 치료를 받았다. 얼마가 나오냐면 1억 5천 나옵니다. 동그라미 친 데서 1억 5천이 나와요. 근데 동그라미 친 거 지금 5개 동그라미죠. 요거 다 더하면 얼마죠? 5천. 1억이죠. 1억인데 왜 1억 5천으로 적어놨느냐? 아까 암 특정 주요 치료비가 면역 300%, 표적 300% 해서 이게 1,000이 아니라 6,000이 됩니다. 그래서 1억 5천이 된다. 요래 되는 거고, 만약에 면역 항암이 아닌 표적 항암을 받았다. 그러면 1억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친 데서. 그리고 만약에 중입자 치료를 받았다. 1억 나옵니다. 1억. 중입자 치료를 받았다. 1억. 그리고 양성자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8천만 원 나오고요. 거기에 다빈치 로봇 수술을 받았다. 3천만 원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자 지금 요새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이런 비급여의 고액의 어떤 치료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비갱신 비급여 암 치료 여성 추천 플랜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뭐 어쨌든 제가 뒤에서 보험료 말씀드릴 건데 저렴한 보험료로 이런 고액의 치료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플랜으로서 고객님들한테 얘기하기 너무 좋겠더라고요. 자, 보험료 얼마냐면 60세 여성 기준 보험료 19,000원 나옵니다. 비급여고 무해지고 남면 미적용이라서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남면 미적용이 그렇게 마음에 안 걸리시죠? 왜냐면 이렇게 고액의 치료들을 해가지고 만약에 돈 받았다. 남면 안 됐다고 서운할까요? 아니죠. 뭐 이거 지금 내가 뭐 3천만 원 받았고 1억 받았는데 10,000원 이거 남면 안 됐다고 서운할 일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면 미적용으로 세팅했다 해서 10,000원대 보험료로 이런 고액의 치료들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다 넣고 요 보험료를 다 넣고 뭐 앞에 뭐 10만 원 깔아야 되고 뭐 20만 원 깔아야 그거 다 깔아서 19,000원. 괜찮죠? 제 아이디어 어떤가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거 기가 막히죠? 자, 근데 제가 막 신난 마음에 와 이건 진짜 대박이다. 이거 내가 만들었으면 대박이다. 이거 우리 팀장님들이 좀 더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제가 문자 내용도 한번 만들어봤어요. 팀장님들 이렇게 쫙 보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억소리 나는 표적 항암 1억 2천, 꿈의 치료 중입자도 1억, 비싼 로봇 수술은 3천만 원까지 보장됩니다. 그런데 보험료 오르지 않고 90세까지 보장되고 60세 기준 여자 만원대 보험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세요. 1588. 이건 아닌데. 하여튼 이렇게 문자를 예를 들어서 우리 여성 고객님들 뭐 팀장님들 관리하는 여성 고객님들 100명 있다. 100명한테 이 문자 그냥 쫙 보내요. 그래가 10명 연락 오면 대박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또 활동량을 늘릴 수 있는 이런 플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론적으로 타사의 비통치라는 좋은 담보가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KB도 좋은 비급여 암주 치료 담보들을 운영한다라는 거 기억하셔서 요거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 화면이랑 요 화면을 우리 실장님한테 사진 캡처해가지고 보내놓을게요. 그러면 실장님이 좀 요래 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KB손해보험의 비갱신 비급여 암치료 여성 추천 플랜 한번 활용해 보시고 남자는 안 됩니다. 남자는 비싸요. 그죠? 그래서 여성분들한테만 활용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이 또 헷갈려 하시는 게 요 암의 종류와 관련해서 어떤 암이 어디에서 보상되는가 요걸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정리를 좀 해봤는데, 자, 팀장님 암의 종류를요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원바람이라는 암이 있어요. 원바람. 자, 이 원바람은요 세상에 이 내 몸에서 처음 시작하는 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1차 암이죠. 결국에는 이 1차 암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2차적인 암들이 있습니다. 그 암들이 전이암, 재발암, 잔존암인데요. 그래서 암의 종류를 이렇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원바람은 어떤 암이냐면 말씀드린 대로 내 몸의 장기나 조직에 처음으로 발생한 암을 원바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전이암과 재발암, 잔존암은 이 원바람으로부터 파생됐잖아요. 그래서 전이암은 그 원바람이 다른 장기로 퍼진 상태를 전이암이라고 한다. 그리고 재발암은 그 원바람이 치료 후에 암이 없어진 것으로 판단했는데 그 이후에 같은 부위에 다시 발견된 것을 재발암이라고 한다. 그리고 잔존암은 처음에 암이 아예 없어지지 않고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계속 그 안에 있다가 계속 남아있는 상태를 잔존암이라고 한다. 이렇게 암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4가지 암에 대해서 보험에서 어떤 식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느냐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암의 종류별로 보장받을 수 있는 담보가 뭐냐? 자, 먼저 원바람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암자가 들어가는 담보들 많죠. 암진단비, 암수술비, 표적항암, 중입자 등등등 암자가 들어가는 담보들 정말 많은데 그 암자가 들어가는 모든 담보들이 원바람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2차적인 암들, 그 파생된 암들을 커버할 수 있는 담보가 없느냐? 아닙니다. 있습니다. 어떤 담보냐면 자, 전이재발 잔존을 보장하는 재진단암 진단비나 각종 암주요 치료 담보들이 얘들을 보장해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 전이재발 잔존을 보장하는 재진단암 진단비나 각종 암주요 치료들은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보험 가입하고 90일 지난 다음에 원바람을 진단받은 이후에 파생적으로 발생했을 때 보장을 합니다. 맞죠? 근데 옛날에는 이 재진단암 진단비가 있었고 최근에 암주요 치료비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 재진단암 진단비는 이제 보험료가 워낙 비싸니까 우리가 이제 아예 거의 활용을 안 하는 수준이고 암주요 치료비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조건들을 만족해야 보장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고 거기에 요새 이제 또 보험이 좋아져서 전이암 같은 경우에는 전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모든 담보에서 또 전이암을 보장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전이암 진단비, 전이암 주요치료비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여기서 원바람은 암자가 기존 암자가 들어가는 모든 담보에서 보장을 하는데 이 2차적인 암들은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보장받을 수 있는 담보들이니까 결국에는 가입 전에 진단받은 원발암으로 인해서
보험 가입 후에 2차적인 암이 생겼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담보가 있느냐? 요게 또 중요해지겠죠. 자, 뭐가 보장되는지 한번 볼게요. 전이암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담보에서 가입 전에 진단받은 암으로 보험 가입 후에 전이암을 진단받았더라도 도착지 기준으로 보장을 합니다. 근데 재발암이나 잔존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한민국 아니면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보험들 중에 가입 전 원발암으로 보험 가입 후에 재발암이나 잔존암이 생겼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단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KB손해보험이 일부 상품에서 이 잔존암은 여전히 안 돼요. 잔존암은 여전히 안 되는데 재발암과 전이암을 기존의 암자가 들어가는 담보에서 보장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보상 지침을 운영한다. 그 상품이 바로 3일과 3회남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보상 지침을 운영함으로써 가입 전에 진단받은 암으로 가입 후에 전이암과 재발암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특히 재발암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단 한 가지도 없었어요. 근데 KB에서 유일하게 일부 상품에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했다라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 지침이 요겁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암 관련 고지사항이 없는 3일 간편보험의 암 보상 기준을 새롭게 하겠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가입 전에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이 암으로 인한 치료를 계속하고 있는 중에 보험 가입을 했다. 그러면 여전히 재발암과 전이암이 면책입니다. 근데 어떤 분이 가입 전에 암으로 인한 치료를 종결했어요. 그 치료를 종결하고 5년 아닙니다. 그냥 치료를 종결했어요.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좀 이따. 치료 종결하고 보험 가입을 했다. 근데 그 이후에 전이암이나 재발암이 발생했다면 그 전이암과 재발암을 싹 다 보장하겠다. 어디에서? 암자가 들어가는 모든 담보에서 보장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틀렸는데 요거는 대박이에요. 왜냐하면 최근에 암 진단을 받으신 5년 안에 암 진단 받으신 분들 있죠. 그분들은 일단 보통의 간편보험에서는 마지막 숫자 5가 걸려가지고 암 보험 가입 자체가 안 되잖아요. 보험 가입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요 3일 간편보험이나 311 간편보험은 마지막 숫자가 없거나 1이기 때문에 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가입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가입 전에 진단받은 암으로 보험 가입 후에 전이암이나 재발암이 생기더라도 거기 이 담보에서 보장을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거는요 그런 케이스에 해당되시는 분이 있다면 몰라서 못 가입하는 거지, 알면 다들 손들고 가입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전이암이나 재발암에 대한 두려움이 워낙 크시기 때문에 이 보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그분 있죠? 그분 오늘 꼭 연락하셔가지고 요거 꼭 가입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자, 제가 치료가 계속되고 있으면 면책이고 치료가 종결이 됐으면 보장을 한다 했잖아요. 전이 재발을. 그러면 치료 종결의 의미가 중요하겠죠. 치료 종결이라 함은 기존 원발암이 완전 제거되고 암의 직접적인 치료가 종결이 된 경우를 말한다. 직접적인 치료의 종결이라 함은 입원, 수술, 항암 치료의 종료를 말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마 팀원들 중에 헷갈리시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치료 종결이 그러면 산전특례 끝나는 그 5년 지나는 기간 그거 말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렇게 직접적인 입원, 수술, 항암 치료가 종료된 거를 치료 종결이라고 한다. 그래서 요 치료 종결하고 추적 관찰 받으시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타깃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류 띄어야 돼요. 네? 서류 띄어야 돼요. 어떤 서류? 종료됐다. 아니야. 그냥 고지는 어쨌든 치료 그 고객의 의무니까 서류를 뗄 필요는 없습니다. 이방암님네는 약 먹고 있는. 약 먹는 사람. 그 이야기 좀 해드릴게요. 자, 일단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 25년 1월, 작년 1월에 암 진단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달에 바로 수술했습니다. 그리고 9달 동안 항암 약물 치료했어요. 뭐 표적항암 치료했다 치자. 근데 의사가 25년 9월, 작년 9월에
자, 환자분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항암 치료 종료하고 5년 동안 추적 관찰할 테니까 정기적으로 병원 나오세요. 이 상태예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병원 다니다가 26년 7월 오늘을 맞이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분이 26년 7월 오늘 이 3일 간편보험을 가입한다고 했을 때 고지 조건상 문제되는 게 있나요? 앞에서 하면 3개월 안에 각종 소견이 없어야 되잖아요. 큰일이 안 되지. 소견 없다 치고 1년 안에 2번 수술이 없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 항암 치료는 2번 치료인가요? 통원 치료인가요? 통원 치료죠. 그러니까 마지막 2번 수술이 작년 1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 7월이면 1년 지났죠. 가입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 그러니까 직접적인 암의 치료를 종결한 이후에 보험 가입을 했기 때문에 가입 전 암으로 인해서 보험 가입 후에 전이암이나 재발암이 생겼을 때 암자가 들어가는 모든 담보에서 보장을 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팀장님들, 요거는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팀장님들의 영업 스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그 기존 고객님 중에 최근에 암 진단 받으신 분, 그분도 오늘 연락해야 되지만, 팀장님들이 앞으로 영업하시다 보면 이런 고객님 반드시 만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근데 저는 2년 전에 암 진단 받았는데 저번에 상담해 봤을 때도 5년은 지나야 된다 하던데요 라는 분 반드시 나옵니다. 그때 요걸 팀장님들이 머릿속에 잘 숙지해 놓으시면, 아니다, 네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있다, 요거 하나 가입하자 설명 쫙 하면 그날 바로 한 건 체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팀장님들, 요거는요 팀장님들의 어떤 영업 스킬이 될 거니까요, 잘 숙지하셔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이제 약 먹으면 어떡합니까 이 말씀 하셨는데, 자, 기존의 암으로 암 진단 이후에 약 드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그 약이 항암 약이냐 아니냐를 꼭 좀 구분해 보셔야겠다. 자, 그냥 집에서 물 떠가지고 알약 하나 삼키고 물 꿀꺽 하는 요 행위가 그 약이 항암약으로 분류되는 순간 무슨 치료가 될까요? 항암 치료가 되죠. 그러니까 그게 항암 치료가 돼버리면 치료 중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이 재발이 보장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원발암은 보장이 되지만 전이 재발은 보장이 안 된다, 그 케이스에. 그래서 드시는 약이 있다면 그 약이 항암약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구분하셔야겠다. 자, 우리 뭐 유방암으로 호르몬 관리차 드시는 약들 많아요. 뭐 타목시펫, 뭐 레나라정,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약은 항암약입니다. 대표적으로 항암약으로 분류되는 약이에요. 근데 만약에 갑상선 암으로 신지로이드라는 약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약은 또 대표적으로 항암약이 아닌 약입니다. 그래서 그 약을 드신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된다 이게 아니고, 그 드시는 약이 항암약으로 분류되는지 아닌지를 꼭 체크하셔야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자, 요까지가 3일 간편보험의 그 특별한 보상 지침입니다. 근데 요 특별한 보상 지침을 3회남 간편보험, 5월달에 새로 나온 3회남 간편보험에서도 동일하게 운영을 합니다. 동일하게 운영하는데 딴 거는 다 똑같아요. 아까 그 고객님, 그분입니다. 자, 딴 건 다 똑같은데 이분이 3회남 간편보험에서 전이 재발을 보장받으려면 한 가지 조건을 더 만족해야 돼요. 그 조건이 뭐냐면 치료 종결도 3회남의 보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만약에 311로 가입한다면 이 치료 종결도 1년이 지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25년 9월에 항암 치료를 종료했으면 언제 가입해야 전이 재발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26년 9월 이후에 가입해야 전이 재발을 보장받을 수 있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분이 암 진단받고 치료를 종결했는데 치료 종결한 게 아직 1년이 안 됐으면 3일로 가입하시면 되고, 1년이 지났다 그러면 311, 2년 지났다 322, 333, 344, 355까지 운영을 하니까요, 이것도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뒤에서, 아까 앞에서 재발암을 보장하는 상품은 이제 이 상품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 계속 강조드렸잖아요. 그래서 재발암이 보장된다는 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게 3일 간편보험에서 재발암이 보장된 사례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들고 나왔습니다.
자, 22년 7월에 원바람, 위암을 진단받았어요. 그리고 진단, 수술, 치료 종결 3개월마다 추적 관찰 중인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수술로부터 1년 5개월이 지난 23년 12월에 3일간 편보험을 가입했어요. 근데 보험 가입하고 10달 만에 24년 9월에 위암이 재발했다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딱 그 케이스잖아요. 보험금이 잘 나가는지 한번 봐야겠죠. 이분 암 진단비 1,000만 원 가입했습니다. 1,000만 원. 근데 10달 만에 위암이 재발했으니까 1년 내죠. 감액 기간 50%에 걸립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중에 절반인 500만 원. 그 외에 암자가 들어가는 모든 담보 보장되었고 납입 면제까지 문제없이 진행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재발암을 보상한 사례입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어요. 담도암이 재발한 사례입니다. 자, 이분도 마찬가지로 가입 전에 담도암 진단, 수술, 치료 종결 3개월마다 추적 관찰, 그로부터 1년 4개월이 지난 24년 3월에 3일 간편보험 가입. 근데 이분은 정말 극적인 게 뭐냐면 가입한 지 108일 만에 담도암이 재발했어요. 자, 이거 얼마나 아슬아슬한 숫자냐면 며칠 빼야 되죠? 90일 빼야 되죠? 18일 만에 담도암 재발했어요. 2,000만 원 가입했는데 보험금 얼마 나갔냐면 가입 금액의 절반인 1,000만 원에 암자가 들어가는 담보 문제없이 보장되었고 납입 면제까지 다 되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팀장님 이런 사례 이야기 하시면서 재발암을 보장한다. 이 이야기 반드시 포인트 잡아보셔야겠다. 그리고 이런 3일간 편보험에서 보상 사례가 정말 많은데 이거 제가 보니까 다 감액 기간 내에 재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고객님들 이 1년 안에 진단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우리가 어떤 좀 의무감을 가지고 이야기해드려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재발암까지 보상된다 말씀드렸고, 자, 정리하면요. 암 진단받고 수술하고 1년 지난 고객님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근데 그 보험 가입하는 그 고객님 암 치료 종결하고 추적 관찰 중이시라면 반드시 KB의 3회암이나 3일로 이야기하셔야겠다. 왜냐? 가입 전에 진단받은 암으로 가입 후에 재발암과 전이암을 보장하는 상품은 지구상에 KB의 3일, 3회암이 유일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그분 오늘 꼭 연락해 보시면 좋겠고, 근데 그 중에 특히 기존 3일 간편보험에서는 운영하지 않았던 암주요 치료비나 암주요 치료 생활비를 3회암에서 운영합니다. 그래서 이미 3일 간편보험 가입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한테 3회암이라는 보험에서 저번에 가입한 그 3일하고 똑같은 보상 지침을 운영하는데 좋은 담보인 암주치와 암주요치료 생활비도 그 지침 적용을 받을 수 있으니까 추가 가입하자. 요 이야기도 꼭 하셔야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KB손해보험의 3회암 간편보험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짧게 요거는요 저희 시점에 심장 관련 보상 사례가 있었는데 이 정말 좋은 보상 사례가 있어서 그걸 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론적으로 이 2대 질환에서는 보장 범위, 질병 코드를 보장하는 그 범위가 정말 중요하다. 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볼게요. 자, 팀장님, 심장이라는 장기가 있습니다. 이 심장은요 우리 몸에 이 혈액을 펌프질 해가지고 온몸 구석구석에 혈액이 닿도록 하는 그런 장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기죠. 근데 이 심장과 관련해서 문제가 됐을 때 이런 질병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협심증은 펌프질을 해가지고 이 혈관이라는 호스로 피를 쫙쫙 보내야 되는데 그 호스가 요래 막혀 있는 거예요. 막혀 있으니까 혈류가 약하겠죠. 혈류의 흐름이.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 그게 협심증이고, 급성심근경색은 그 호스가 아예 막힌 겁니다. 그래서 심장이 막 썩어 들어가는, 심장의 근육이 썩어 들어가는 그런 질환. 그리고 부정맥은 이 펌프질이 너무 빠르게 펌프질을 하거나 너무 느리게 펌프질을 하거나 또는 불규칙하게 펌프질해서 생기는 질병. 요거를 부정맥이라고 하는데, 자, 요런 질병들과 관련해서 최근에 저희 지점에 요런 일이 있었어요. 진단서입니다. 자, 이분이 신방세동 I48 코드를 받게 됩니다. I48 코드. 자, 그러면 부정맥이죠. 부정맥 코드를 받았는데 이분이 어느 병원에 갔냐면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자, 선생님, 요 병원 그 병원 분류상 어디에 분류되는지 아세요 혹시?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 아니에요. 요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제가 무슨 말 하고 싶냐면 이분이 도자 절제술이라는 시술을 받았어요. 근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 부정맥, 심방세동으로 어떤 시술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의료기술적인 문제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는 이 부정맥으로 제일 권위 있는 병원이 어디냐? 저 성서계대 동산병원. 그거가 제일 잘해요. 그래서 상급 종합병원 정도 되는 수준에서만 부정맥으로 시술을 건드릴 수 있었다. 요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냥 종합병원이에요. 우리 대구로 치면 저 뭐 파티마 병원, 뭐 성산병원 이런 데 됩니다. 근데 그런 병원에서 부정맥으로 도자 절제술이라는 신의료 기술로 부정맥을 치료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요. 이제 이 부정맥으로 어떤 치료 시술을 받는 게 의료 기술적으로 더 이상 부담스러운 사항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질병 수술비나 질병 종수술비 또는 뭐 5대 기간 수술비 이런 담보들을 이야기하실 때 부정맥 이야기를 꼭 하시면서 이런 시술들 쉽게 받을 수 있으니까 질병 종수술비에서 3종에서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셔야겠다. 요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고, 자 이분 어떤 식으로 치료가 이루어졌는지 그 타임테이블 한번 볼게요. 이분 2번 진료비 세부 내역서입니다. 자 이분이 언제 병원에 왔냐면 6월 5일에 응급실로 와요. 6월 5일이 무슨 요일이냐면 금요일입니다. 6월 5일 금요일에 밤에 갑자기 어떤 심장에 이상을 느껴서 병원에 급히 가요. 근데 일산백병원에 이 심장 관련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밤부터 금, 토, 일, 월요일까지 대기를 합니다. 근데 이 병원에서 이 환자의 상태가 뭐 100% 뭐 24시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증상이 왔을 때 좀 세게 오니까 어느 병실에 넣었냐면 중환자실에 넣어요. 중환자실에. 근데 이 고객님 표현으로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자기가 막 중환자실 문 두드렸대요. 나가게 해달라고. 내 여왜 가다 놨냐고. 그러니까 뭐 증상이 왔다 좋았다 안 좋았다 좋았다 안 좋았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의식이 있잖아요. 근데 막 답답하게 그래 가다 나가 내가 막 문 두드리고 그랬다 이러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중환자실에 금, 토, 일, 월요일까지 대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뒤에서 보겠지만 무슨 담보를 가입했냐면 순환계 주요 치료비 담보를 가입했어요. 지금 일단 몇백 찍고 시작하죠. 찍고 시작했습니다. 자, 근데 이분이 이제 어떤 치료를 받았냐? 화요일 6월 9일에 아까 말씀드린 고주파 카테터 절제술, 도자 절제술을 받게 돼요. 화요일 날. 그리고 이분이 언제 퇴원했냐면 수요일에 퇴원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의사만 있었으면 당일 수술하고 그 다음날 퇴원할 정도로 의료기술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이제 부정맥을 수술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인데, 자 이분 그러면 이제 보험금이 얼마 나갔는지 중요하겠죠. 이걸 볼 텐데, 먼저 이분은요 2019년에 협심증을 진단받은 이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고객님의 취급자가 설계사가 이분이 협심증으로부터 보험 가입이 가능한 5년이 지나기를 기다리고만 있었어요. 5년이 지나자마자 이대와 관련된 담보들을 막 빵빵하게 다 넣었습니다. 어떤 담보가 들어갔냐? 심장질환 진단비, 질병수술비, 질병종수술비, 116대 질병수술비, 대수술비, 5대 기간 수술비, 심장질환 수술비, 심특정 순환계 주요 치료비, 심장부정맥 고주파 냉각 절제술 보장담보, 질병 중환자실 입원 일당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사람 보험금이 얼마 나갔냐면 6,400만 원 나갔습니다. 6,400만 원.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부정맥이라는 이 질환은요, 심장 보장의 이 구조에서 따져봤을 때 허혈성을 가입해서는 보장이 안 되죠. 심장 질환까지 가입해야 보장이 되잖아요. KB 손해보험은 심장 질환이 기본 베이스가 되는 담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설계 매니저들이 설계를 하더라도 절대 허혈성으로 설계하지 않아요. 무조건 심장질환 진단비, 심장질환 수술비를 기본적으로 세팅합니다. 근데 일부 회사에서는 여전히 허혈성을 기본으로 판매하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정맥으로 수술을 받는 게 굉장히 수월해진 세상에서 그런 허혈성을 가입했을 때 그런 시술을 받으면 보장이 안 되겠죠. 만약에 허혈성을 베이스로 가입을 했다면 보험금 얼마 나가냐? 1,900만 원밖에 안 나갑니다. 그래서
팀장님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부정맥이 이제 종합병원에서도 시술을 할 만큼 의료기술이 발전했다. 그러니까 종수술비든 이런 담보들에서 부정맥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영업적인 포인트를 잡아야겠다. 그리고 심장질환, 부정맥까지 완벽하게 보장이 되는 심장질환을 기본 베이스로 이야기하는 KB 손해보험으로 이야기하셔야겠다라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이분 보험료가 19만 6천 원이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6,400만 원 받았으니까 이미 뭐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 한번 하면요. 만원대 비갱신 비급여 암 치료 여성 추천 플랜 문자 내용 오늘 쫙 보내셔가지고 활용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가입 전 암으로 인해서 보험 가입 후에 전이암이나 재발암을 보장하는 유일한 상품 KB의 3일 3회남입니다. 오늘 머릿속에 떠오른 그분 반드시 연락 한번 해보시고요. 2대 질환은 범위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넓은 범위를 자랑하는 KB손해보험의 2대 담보 이야기하시고, 특히 부정맥으로 이런 수술이 이제 간편해졌다, 수월해졌다라는 것까지 같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KB손해보험 전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